자본주의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채권에 대해서 익숙지 않아서 채권에 접근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권 투자를 하면 우리가 채권 증서를 사는 것이죠. 채권 증서는 돈을 빌리는 주체가 이자를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 언제 때 상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증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발행인이, 즉 돈을 빌리는 주체가 발행한 약속 증서를 사는 것입니다.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초 발행할 때 지급하겠다는 이자 수익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그 표면 이자 플러스 또 만기에 상환받는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할인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할인 금액만큼 채권 수익이 됩니다. 또 중도에 매각할 수도 있죠. 금리가 내려서 내가 살 때보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 매각 차익이 생깁니다. 그것을 흔히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그 매매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식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짜리 1년 만기 채권을 산다고 하면 액면가 100인 채권을 이자 포함해서 1년 후에 104를 받는 채권을 지금 현재 98로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약 한 6% 정도 되면 104를 6%로 1년간 할인을 하게 되면 98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매매 가격은 시장 금리 분모가 6이 7이 되고 8이 되면 더 작아지죠. 그 다음에 그 승수 1이 있는데 1은 1년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기간이 더 길어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더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길어지면 가격 변동성을 더 키우게 됩니다. 금리는 가격 변동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지만은 남은 기간은 변동성을 키우게 되는 거죠. 지금 채권을 편입해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경기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주식 시장이 마냥 상승할 것 같다는 확신만 있으면 굳이 채권을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적절히 자산을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채권이 또 결코 수익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왜 미국채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채무자가 지급 불능 위험에 놓였다, 이렇게 합니다.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지급 불능에 놓였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 파산이 되는 거죠. 미국 정부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채권이 미국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굳이 불안한 채권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미국채가 가장 또 유통되는 물량도 풍부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도 좋고 환가하기도 좋습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에 통화 가치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있죠.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에 이자 수익률 좀 높다고 해서 투자했다가 환손실에서 한 70% 이렇게 손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US 달러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가 안정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경기 예측도 어렵고 고금리 긴축 시대에 언제 어느 때 어떠한 국가든지 돌발적인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리스크가 높은 회사채나 또 신흥국채를 편입할 수는 없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살 수도 없습니다. 또 환리스크가 늘 불안한 그런 국가가 있죠. 그런 국가의 정부채를 살 수도 없죠. 굳이 리스크를 테이킹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미국채를 편입할 적절한 타이밍인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말은 국채 가격이 저점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금리 동결 시점부터 금리가 급격히, 장기채 금리죠.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저점을 모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저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좋은 매각 차익을 얻는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전반적으로 이 불안한 그 자본시장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트폴리오 효과도 있고 위험 대비 수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채와 장기채를 어떻게 우리가 매매할 거냐. 중도 매각 차이라면 가격 변동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장기채가 좋고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단기간이 만기까지 남았다라고 하면, 또 채권 수익률이 괜찮다면, 확정 수익이 괜찮다면 단기채가 좋겠죠. 어떻게 미국채를 살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나 거래소에 기초자산을 미국채로 하는 ETF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죠. 분할로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 수도 있고, 또 증권사 사이트를 통해서 개별 국채를 직접 살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보면 HTS나 MTS에 가보면 매각하는 채권 상품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뭐 회사채, 국채,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또 트레이딩에 대한 스킬이 높거나 채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은 레버리지가 큰, 변동성이 큰 미국채 선물 거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에서 판매하는 미국채 펀드를 우리가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확한 타이밍 조절이나 매매 금액을 이렇게 용이하게 활용하는 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담 직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매수할 만한 미국채를 소개하자면, 한국 시장에는 제가 보니까 미국채 3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는 이제 25년물 제로 쿠폰으로 해가지고 듀레이션이 25년 이상 됩니다. 이런 채권이 티커가 ZROS, 약 20년물짜리 2배와 가격 변동성은 비슷하더라고요. 또 이제 20년물짜리 기초자산 TLT가 있습니다. 한 배짜리고요. 2배짜리는 UBT, 3배짜리는 TMF. 지금 장기물 채권이 금리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거의 변동성을 보면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이용해서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3배짜리나 TMF, 2배짜리 UBT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1배짜리도 결코 작은 가격 변동은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자산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면서 또 만기까지 보유하는 도중에 금리가 하락해서 상승하면은 매각 차익도 적지 않은 매각 차익도 노리는 목적으로 1배짜리도 이용합니다. 안정성을 위해서는 1배짜리가 좋겠죠. 가격 변동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채 20년물 1년간 금리를 보면은 1년 전에 3.470%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략 4.029, 그 변동을 보면 약 0.559% 금리가 상승했죠. 약 56bp 정도 되네요. 그런데 채권 가격을 한번 보죠. 20년물짜리 가격을 보니까 금리 0.559 상승되는 동안에 가격은 마이너스 18.54% 떨어졌습니다. 꽤 큰 폭이죠. 그 다음에 3배짜리를 보니까 3배짜리 ETF를 보니까 마이너스 31.57%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가 있죠. 또 1년짜리도 적지 않습니다. 7.55% 가격이 변동되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우리가 장기채 금리, 미국채 장기채 금리 상승기에 이렇게 1년간 쭉 보면은 지난해 연말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연말 이후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서 장기채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 20년물은 약 한 4% 전후로 이렇게 되고 있고 10년물짜리는 약 한 3.7에서 3.8 이렇게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리가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얼마만큼 앞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질지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보하다가 조금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쯤 금리가 떨어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서 단기금리가 내려와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어야 장기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질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전에 장기금리가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역시 한 1년 만에 0.59% 올랐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한 1년 만에 0.5나 0.5에서 한 1%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완전히 해소되면 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장단기 금리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제 생각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보고 매각 차익을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면 꽤 큰 3배짜리 같은 경우는 꽤 크게 나오겠죠. 한 1%만 내려도 2년 정도 같으면은 뭐 한 60% 정도 되죠. 꽤 큽니다. 미국채 ETF 매수할 때 고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를 봐야 됩니다. 한국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환해지 여부를 봐야 되고요. 또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 고려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또 금리뿐만 아니라 채권의 만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득에 대한 세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사고 팔아서 또는 만기까지 보유해서 이익이 났다면은 15.4%를 적용받죠. 금융소득 종합 합해서 2천만 원 초과되면은 종합과세를 받습니다.
또 미국에 상장된 ETF를 하는 경우에는 여타 주식하고 포함해서 양도 차익 25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22%를 냅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 규모에 따라서 해외께 유리할 수도 있고 국내께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국내께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채권 듀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채권 듀레이션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소요 기간이 됩니다. 채권이 남은 잔존 기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듀레이션의 기능은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 변화를 좀 더 이렇게 탄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겠죠. 만기 전 이자 지급식보다는 만기 지급식 채권이 듀레이션이 커집니다. 당연하죠. 만기 전에 이자를 받으면 원금 회수 기간이 좀 짧아진다고 봐야 되죠.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잔존 기간 2년 남은, 만기 2년 남은 채권을 지금 100억짜리, 액면가 100억짜리를 지금 현재 투자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채는 주로 연 2회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여기 사례에서는 연 1회 표면 이자 1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짜리를 연 1회 지급하는 10% 표면 이자를 가진 100억짜리 채권을 96억 원에 지금 거래가 되어서 투자한다고 이렇게 사례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연 1회 이자 지급이니까 1년 후에는 10억을 받습니다. 2년 후에는 이자 10억과 원금 100억 이래서 11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후 10억에 대한 현재 가치, 2년 후 110억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이렇게 해보면 그게 지금 매매 가격 96억이었죠. 즉 현재 가치와 현재로 할인한 금액과 매매 가격이 똑같죠. 그래서 96억 만기 100억 2년 남은 100억 채권을 96억에 투자하게 되니까 채권 만기 수익률은 12.4%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약 12.4%라는 뜻이죠. 그래서 듀레이션도 한번 구해보면 1년 후 10억을 받는 듀레이션은 0.09년, 그 다음에 110억을 받는 2년 후에 110억을 받는 듀레이션을 보면은 1.81년, 합쳐서 듀레이션은 1.9년입니다. 잔존 만기 2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공식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원리만 알면 되겠죠. 시장 이자율, 할인율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만기가 길어지면 채권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